네, 우리 국토 공간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지역,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도시지역 아닌 어떤 곳에 만약에 개발법에 따라서 어떤 곳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하면 결국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자, 뭐 없이도 우리 국회법에는 용도지역 바꾸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바뀌죠. 근데 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만 하면 원래 지역이 뭐였던 간에 그게 뭐로 바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또 우리 국회법에는 도시관리계획 5번 결정해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죠. 근데 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만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여기가 자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근데 우리 154쪽 맨 위에 요거 용도지역 지정 의제 효과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자, 요거는 했다고 보고 바로 밑에 거. 그러면 어떤 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면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시장구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 밑에 잠깐 보니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거 뭐죠? 어제 봤던 거죠? 국회법에 개발행위 허가 할 때 개발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국회법의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걸쳐서 그런 행위 할 때는 시장구조 허가 받아라 이거고, 여기 개발법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구역, 자, 이런 곳에는 이런 곳에 개발행위 할 때는 우리 일반적인 국토공간의 개발행위 허가보다 좀 더 엄격한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런 행위 할 때는 역시 허가받아라.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저 밑에 7번에 보니까 중목의 벌채식재 있죠. 나무 베고 심는 거. 국회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국회법의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허가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받아라. 근데 개발법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국회법의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자, 요거 잠깐 보실까요?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받아야 한다. 누구로부터? 시장군수로부터. 자, 교재는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시장군수 허가받아라. 그럼 여기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전부 허가받아라. 근데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지만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죠. 자, 이거 허가 대상 아니라고 나 32회 때 고르는 문제. 자, 보세요. 토지를 분할해서, 자, 법적으로 너무 작게 분할하면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정 면적 미만으로는 분할하지 마라. 근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받아라. 이게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합병하는 건 어때요? 이 토지에다가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거는 토지가 더 커지는 거죠. 건축물 못 지을 걱정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억하기를 토지 분할은 원래 금지인데 하려면 허가받아라. 토지 합병은 원래 자유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닌 것은 하면 토지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한 번만 들어두시 알아요. 자, 우리 국회법에서는 녹관자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허가받아라. 근데 여기는 왜 녹관자지역이 없냐? 녹관자지역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에서 물건 쌓아놓는 건 허가받아라 이겁니다. 그죠? 역시 허가 대상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중목의 벌채식재, 이거는 국회법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는 없지만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은 구역, 자, 더 엄격한 구역에서는 나무 베고 심는 것도 허가 대상이다. 요거 하나 주의해 두시고. 자,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 하는 이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경미한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어떤 거죠? 첫째, 재해복구 응급조치.
자, 이런 행위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서 건축물 건축하더라도, 재해복구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자, 근데 문제, 도시개발구에서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맞죠? 맞는 문장으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지만, 경작을 위한 농사 짓기 위해서 논박하는 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거는 국제법에도 나왔죠, 그죠?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경작 위한 건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공작물 설치가 허가 대상이죠. 근데 앞에 이렇게 조건이 붙는 거.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는 소규모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붙는 거는 경미한 거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석 채취는 허가 대상이죠. 근데 개발에 지장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 훼손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조건 붙이는 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다.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라 그랬죠. 근데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냥 개발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 쌓아놓는 거. 그럼 그대로 남겨두기로 하는 곳 대지는 공사하지 않는 곳이죠, 그죠? 여기다 쌓아놓는 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아까 중목의 벌채식지는 허가 대상이라 그랬죠? 근데 중목의 식재이긴 하지만 나무를 심는 거요. 나무 심는 것도 허가 대상이지만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심어 놓는 거. 자, 영원히 심는 게 아니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잠깐 심어 놓는 건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가만히 보시면 원칙은 엄밀하게 말하면 허가 대상이지만 앞에 이렇게 조건을 많이 붙인 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것을 말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를 하더라도 경작지 위에서, 즉 논밭 같은 경작지 위에서 심는 거는 다시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중목의 벌채식재는 허가 대상이고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교재 한번 볼까요? 154쪽 2번의 1 행위장. 자, 첫째 줄 끝에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 자, 줄째 봐요. 다음의 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동그라미였어요. 누구의 허가요? 시장군수. 개발령 허가는 시장군수죠. 다음 줄 변경도 같다. 그럼 변경도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 허가 대상 1번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자, 줄만 쳐두세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얼마 이상이요? 1개월 이상. 그럼 1개월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허가받습니다. 자, 1개월 이상 밑에다가 14일 이상 X. 그렇게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14일 이상 어디 들어봤죠? 공람 기간이 14일 이상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숫자를 가지고 바꿔가지고 헷갈리도록 문제를 낸다. 물건 쌓아놓는 거는 1개월 이상입니다. 자, 7번에 중목의 벌채식재, 그거 괄호를 딱 치세요. 아, 요거는 일반적인 개발령 허가 대상은 없고 구역 안에서만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겨봅니다. 55쪽. 다음 행위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자, 줄만 쳐봅시다. 재해복구 응급조치. 2번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또 개발에 지장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 훼손하지 아니하는 토석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 쌓아놓은 행위,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 그럼 이걸 하나하나 다 엄격하게 기억할 필요 없고요. 아, 앞에다가 경미하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조건 붙여놓은 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 그거 밑줄 쫙 꺼봐요. 그럼 관상용 주목 임시식재를 하더라도 경작지에서 심는 거는 허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제외 이퀄 허가 대상 이렇게 쓰세요. 자, 오늘 4시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를 2개를 해치웁니다. 그죠?
수용 방식 신도시, 환지 방식 신도시, 도시를 두 개를 만들어요. 네, 공법 스케일이 참 큰 과목입니다. 그죠? 네. 자, 2번 보세요. 그럼 시장 군수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잠깐 놔두고, 분합. 요 책에 있는 거 잠깐 보죠. 시장 군수에게 개발행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기로 되어 있는 곳에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구역 안에 어떤 자가 개발행위 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왔어요. 시장 군수에게. 그럼 시장 군수는 허가하기 전에 미리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자가 하려는 개발행위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물어봐야 된다 겁니다. 그리고 지장 없다 하면 허가 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둘째 줄에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쫙 그세요. 자, 이런 거 나온다면 거의 다 맞는 문장으로 나옵니다. 당연하게 의견 들어야 한다. 자, 그리고 3번. 셋째 줄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발법에 따라 시장군수 허가받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국계법에 개발행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중으로 받을 필요 없겠죠. 그죠? 개발법에 따라 허가받으면 국계법의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자, 4번 기득권보.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에 이미 착수한 자,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근데 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그럼 종전에 허가받은 거는 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돼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중단해야 됩니까? 자, 적법하게 하고 있던 거는 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돼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냥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이거 국계법에서 본 적 있죠?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하고 있던 거는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들어봤죠? 다만 시수구역, 시가와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신고하고 해야 한다. 얼마 이내? 3월 이내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다음 줄, 자, 공사 사업에 착수한 자, 자, 두 줄 밑에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계속 시행할 수 있죠. 다음은 뭘 해야 된다? 신고, 동그라미.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며칠 이내 신고? 30일 이내 요거 하시죠. 30일 이내. 자, 그 밑에 적어봐요. 국계법. 국계법은, 자, 옆에 동그라미 1번하고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고 옆에 갈로 신고 X. 다음 줄에 동그라미 2번. 국계법 다운표하고 시수구역. 자, 국계법의 시수구역일 때는 신고해야 되죠. 얼마 이내?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세요. 국계법의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그냥 계속 할 수 있고 신고 필요 없고, 국계법이 이제 시수구역일 때는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할 수 있다. 3월 이내. 자, 근데 여기 개발법은요? 30일 이내 신고죠. 요거 3월하고 30일, 요걸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30일 자리에 3월 이내 하면 틀리는 거죠. 그죠? 네, 나중에 가면 그런 거 비교할 텐데, 우리 지나가면서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5번, 6번 같은 거는 굳이 시험에 나올 정도 아니다. 56쪽 갑니다. 분할 결합. 효율적 추진 필요하면 어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 있다. 우리 공법에서 효율적 이러면 둘 이상 지구 분할, 결합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인데 공사를 전체에서 똑같은 공사를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옮겨가고 다른 공사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자, 효율적 추진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 있다. 또, 만약에 이렇게 분할한다면 각 지구 면적은 최소한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일단 요거 보시고, 책은 좀 있다. 효율적 전입표라면 하나의 구역을 둘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 있다. 근데 분할하는 각 지구 면적이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31만 제곱미터. 자, 그 다음,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하나의 구역을 둘 이상 지역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좀 떨어진 지역, 예를 들어서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면 두 개를 결합할 수도 있다.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합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조그마한 동네하고 좀 떨어져서 옆에 동네 하나 있으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56쪽 보세요. 셋째 줄에 효율적 추진. 다음 줄, 둘 이상 지구로 분할의 동그라미. 또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 동그라미. 분할도 할 수 있고 결합도 할 수 있죠. 근데 분할해서 2번의 셋째 줄 쪽을 화살표. 자, 분할하는 경우 지구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요 1만 제곱미터 밑에다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8번 구역 해제로 갑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나서 해제하는 경우. 해제한다는 건 더 이상 도시개발 구역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역 지정했던 게 해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 해보도 못하고 해제되는 것. 두 번째는 사업이 다 끝나서 해제되는 것.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공사하겠다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안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해제되겠죠, 그죠? 두 번째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개발 사업 다 끝나면 완전한 도시가 됐죠. 계속 도시개발구역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실시 해제고 이거는 완료 해제입니다. 사업 해보도 못하고 해제되는 경우 있고 사업 다 끝나서 도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 아니다 해제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미실시 해제 봅니다. 미실시 해제 완료 해제 두 개를 다 하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돌 때는 미실시 해제만 공부하고 완료 해제는 이제 두 번째 돌 때, 그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미실시 해제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한 경우. 우리 지난 시간에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미개발 지역 있죠. 어디요? 관농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미개발 지역은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 두 가지. 그럼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함께 수립한 경우는 첫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이 될 때까지. 그럼 구역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공사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해요. 그리고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구역 지정하고 3년이 될 때까지 아무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더라. 그럼 지정권자가 보니까 이 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줬는데 아무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한다. 그럼 사업을 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구역 지정 해제가 된다. 언제요? 3년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될 때까지?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언제? 3년 다음 날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미실시 해제입니까? 완료 해제입니까? 미실시죠. 사업 해보도 못하고 해제된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자, 완료 해제 이야기인데요. 자, 2번은 도시개발 사업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는 수용 방식, 두 번째는 한지 방식.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구역 안에 모든 토지를 매수하고 안 되면 수용해서 전부 시행자가 다 시행자 소유 토지로 만들어 놓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럼 수용 방식일 때는 사업이 다 끝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공사 끝나면요, 시행자가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하고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하고 합격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해줘요.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자, 공사 다 끝났으면 이제 완전한 도시가 됐죠. 계속 도시 개발 구역일 필요 없죠.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부터 더 이상 이 동네는 도시 개발 구역 아니다. 이렇게 해줘요. 환지 방식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권리 그대로 놔두고 새로 조성된 토지로 권리 옮겨주는 겁니다. 이걸 종전 토지, 이걸 환지. 그럼 환지 방식일 때는 사업 끝나고 나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해요.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그럼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권리 옮겨줘야 돼요. 그걸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되면 해제되고, 환지 방식은 이거 있고 나서 다시 환지 처분까지 해야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 아니다. 이제는 완전한 도시가 됐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아니다. 해제가 됩니다. 미술시입니까? 완료입니까? 완료죠. 사업이 다 끝난 거죠. 그죠? 사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을 필요 없고 완전한 도시가 됐다 이겁니다. 해제. 자, 그러면 아까는요, 구역 지정은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어서 3년 다음날 해제. 이거는 미실시 해제. 사업 해보도 못하고 해제된 거죠. 이번에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럼 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도시 개발 구역이 필요는 없다. 해제. 이거는 완료 해제죠. 자, 밑에 있는 거 이거는 필요 없고요. 구역 지정할 때 개발 계획 동시에 수립했는 경우에 두 가지. 미실시 해제고 완료 해제. 자, 그것 한번 보실까요? 1번에 개발계획 수립 후, 자, 여기 1번 보시면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 자,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 다음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1번. 구역 지정 3년 동그라미.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많이 하는 경우. 언제? 3년 되는 날. 요 되는 날에서 위에 있는 다음 날 쪽으로. 그럼 결국은 저 위에 있는 다음 날을 붙여서 읽어야 되죠. 그죠? 되는 날에서 다음 날 쪽으로 화살표였어요. 3년 되는 날 해제가 아니고 3년 다음 날 해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옆에 갈로하고 미실시 해제. 2번은요. 공사 완료 공고일, 공사 완료 밑에다가 수용 방식이라고 썼어요.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역시 거기에서 공고일에서 다음날 쪽으로 연결했어요. 또 관료소개 환지 방식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럼 2번은 맨 끝에 관료소 완료 해제라고 썼어요. 자, 결국 여기 1번은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동시에, 자, 이게 그저, 저자가 저 위에 제목을 조금 오해하게 돼서 개발계획 수립 후 개발구역 지정이 아니고요. 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 동시에 수립한 경우입니다.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함께 수립한 경우. 그럼 저 밑에 2번은요. 구역 지정 먼저 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 경우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2번은 보실 필요 없고 위에 것만 봐두자. 자,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 함께 수립한 경우에 첫째 1번은 미실시 해제.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3년 다음 해제. 2번은 완료 해제입니다. 자,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 아니다. 이거는 완료 해제.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3번은 아직 볼 필요 없고요. 그 밑에 2절에 가면 뭐 보안관리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시흥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뉴스 많이 나왔어요. LH공사 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 이용해서 그 지역에 땅 사놓고 부동산 투기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생긴 규정이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벌칙 규정을 맨 뒤에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나중에 혹시 신도시 지정되면 땅값 오를 거 대비해서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거, 희귀수 같은 거 막 심어놨다가 거기다 보상금, 그러니까 땅값 오른 데서도 돈 벌고 또 보상금, 그죠? 나무 심었는데 보상금도 타내려고 이런 거에서 뉴스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규정이 생긴데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 없고 58쪽 맨 위에 보면 벌칙만 보시면 돼요. 자, 첫째 주제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규정 위반 줄자 것이고 벌칙이 얼마라고요? 5년 이하 징역에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그 전체로 관로하시고 이 규정은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게 그 해에 이 규정이 생기고 나서 바로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에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요.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산정 곤란한 경우 밑에 벌금 상한액이 얼마다? 10억 원. 10억 원 그것만 알면 돼요. 벌금 산정이 금액이 곤란할 때는 얼마? 10억 원. 그해 이거 규정 생기고 바로 시험에 딱 쳐놨어요.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억 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57, 58쪽 규정은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59쪽. 이거거든요. 그죠? 32회 때 벌금 상한액 10억 원.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시험 딱 나온 겁니다.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한액은에서 다 5번, 10억 원. 다음에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행자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그 지정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죠? 시도지사. 예외로 국장.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아니면 좀 규모 크고 중요한 건 국장이 지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미개발지역은 구역 지정 먼저 해놓고 개발계획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결국은 이래요. 구역 지정이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개발계획이라는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해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동탄 신도시 그러면 여기가 동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동시에 수립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무대 만들고 시나리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배우를 선정해야 되죠. 그죠? 그 배우가 누구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를 정해야 돼요. 누가 시행할 건지. 수용 방식일 때하고 환지 방식일 때하고 시행자가 다릅니다. 자, 환지 방식은 그 안에 토지 권리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그 안에 땅 주인들, 토지 소유자들, 아니면 그들이 만든 조합, 이들을 1차 시행자로 해줘요. 근데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도 되지만 다른 자도 돼요. 왜? 그 안에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누가 하든 해도 되죠. 그죠? 소유자는 땅 팔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어느 게 많을까요? 요즘 도시개발 사업은 거의 수용 방식입니다. 아셨죠? 환지 방식 그러면 소규모로 조그만하게 하는 거고 대부분 큰 신도시는 전부 수용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수용 방식을 이렇게 쭉 별말 없으면 수용 방식 보시면 돼요. 자, 누가 시행자가 될 거냐? 첫째, 국가. 국가가 직접 도시개발사. 그럼 이름만 들으면 아는 큰 신도시,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이런 거 거의 수용 방식입니다. 근데 이 국가는 수용 방식은 되는데 환지 방식은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럼 우리 교재 표시해 보세요. 맨 위에 국가. 59쪽에 시행자 1번에 국가 나오죠? 국가 위에다가 수용 방식 O, 환지 방식 X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누가 있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LH 공사하는 거 있죠? 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특히 철도공사에 주의해 주세요. 한국철도공사 줄자 꺼주세요. 코레일이죠, 그죠? 이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공공기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철도공사에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정부 출연 기관. 거기 국가철도공단이라고 있죠. 그거 줄자 꺼봐요. 그럼 위에 철도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을 줄을 연결해 보세요. 이거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왜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래가지고, 이 코레일이, 그죠? 지방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대전. 우리 대전역에서, 정부센터 밑으로 쭉 나가다 보면요. 바로 그 철도공사, 이쪽에는 한국철도공사, 이쪽은 국가철도공단, 쌍둥이 빌딩 딱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철도에 관한 공기업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철도 운송, 운행하고 이런 거는 주로 어디요? 한국철도공사고. 철도에 관련된 각종 시설하고 이런 건 누구다? 국가철도공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거는 국가철도공단이 하는 데는 둘째 줄에 역세권 개발 사업만 그 줄자 꺼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건 누구다? 국가철도공단. 자, 국가철도공단 밑에 갈로에서 한국철도공사 X. 그 시험 나왔어요. 똑같이 철도가 들어가죠. 둘 다 철도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건 누구다? 그거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도 그냥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될 수 있죠. 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대전에 서대전 역사 새로 하나 세우면서 그 앞에를 새로 개발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죠. 그건 누가 한다?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그죠? 근데 한국철도공사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될 수 있죠. 다만 역세권 개발 사업은 국가철도공단. 그죠? 예, 그거 구별이 또 심플합니다. 우리 이 종류를 다 못 외우고요. 이거 시험에 나온 포인트만 이렇게, 그죠? 기억해두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지방공사 줄 쳐주세요. 지방공기업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60조. 토지 소유자. 줄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환지 방식도 되고 수용 방식도 돼요. 수용 방식 할 때도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한 요건 갖추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합, 이게 중요합니다. 조합은 오른쪽에 환지 방식 경우에 한한다. 줄자 꺼주세요. 그럼 밑에다 수용 방식 X.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드는데 이게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조합은 환지 방식만 되고 수용 방식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 법인, 기타 쭉 내려가면서 다른 거 놔두고요. 6번에 부동산 개발업자, 7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 그거 두 개 줄 터주시고. 그 밑에다가 적어봐요. 요거, 한국부동산론 X 해주세요. 요게 또 시험에 33회 때 나왔어요. 자, 똑같이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부동산에 동그라미 쳐봐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되는 거는 부동산 개발업자고 부동산 투자회사죠.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출제자들이 한국부동산론 이렇게 문제 냈어요. 아, 한국부동산론은 시행자 아니다. 예,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다른 거 우리 이거 뭐 그저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만 똑같이 들어간데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은 국가철도공단이 이제 한국철도공사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는 되는데 한국부동산론은 아니다. 이렇게만 표시해두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야. 자, 환지 방식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61쪽 보시면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뭐죠? 구역 안에 토지 권리를 그대로 놔두고 옮겨주는 방식이죠. 그럼 토지 소유자 권리 소유권 그대로 놔두고 이거 대신에 나중에 환지 이거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그 안에 땅 주인들 자기들이 하겠다면 1차적으로 시행권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시행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아, 토지 소유자 아니면 그들이 만든 조합, 이들을 1차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나 조합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길 때는
그들 외에 다른 자가 시행자 될 수 있다. 다음 하나의 사유, 자, 밑에 1, 2, 3번 묶으시고, 거기서 다음 하나 사유 쪽으로 연결. 자,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 자, 환지방식은 원칙은 누구다? 소유자는 조합이죠. 근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는 누구를? 그들 대신에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들